여러분 안녕하세요. 꾸준 채널의 꾸준 정재승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 하나죠. 제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체중 변화, 체중 그래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체중 그래프를 만들면서 그냥 보여드리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제 어렸을 때부터 사진이랑 체중 변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뭐 저희 일대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990년 1월 25일생이고요. 건강하게 보신 것처럼 3.5kg. 와, 진짜 제 삶에서 가장 체중이 적게 나갔던 때겠죠? 네, 3.5kg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쪽 위쪽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느낌이 있었죠? 약간 좀 아래쪽 턱도 그렇고 턱살도 그렇고. 네, 사실 어렸을 때 태가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좀 굉장히 부모님께서 옷도 이쁘게 입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부모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란 타입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전 할머니랑 같이 지냈고 가족들이랑 같이 화목하게 지냈는데 약간 식욕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더라도 그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여동생이랑 저는 항상 식사를 챙겨 먹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막 4살, 5살 막 이런 나이에 밥솥 열어가지고 밥을 저희가 챙겨 먹고 했어요. 챙겨 먹곤 했어요. 그렇게 저의 유년 시절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왔습니다. 뭐 좀 숙기가 없어서 좀 유치원 유아원을 제가 나가야 되는 여동생이 대신 나가준 것 빼고는 초등학교에도 무리 없이 입학했고요. 약간 좀 체중 변화에도 퀀텀 점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언제 퀀텀 점프가 됐냐? 여기 보이시면은 이 구간이 있습니다. 45.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살은 쪘어요. 꾸준히 살은 쪄 나가다가 이 나이 때 갑자기 퀀텀 점프를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대구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가 원래 저랑 같이 초등학교 내내 지내시다가 이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할머니 이제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대구에 이제 작은 아버지 댁에 가게 되셨는데 그때 할머님을 뵈러 가려고 방학 내내 2달 정도 됐는데 이몬스 네,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설날로 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이제 저랑 여동생이랑 사촌 동생 올라왔다 이제 대구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마시면 엄청 해주신 거예요. 이때 퀀텀 점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이때 퀀텀 점프가 한 번 있었고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씨름을 시작하게 된 시기예요. 네, 씨름을 시작하게 된 시기고 딱 보시면은 씨름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체중은 증가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용사급이라고 해서 이제 급이 좀 낮은 걸 뛰었다 나중에 장사급 80kg 이상급 된 장사까지 뛰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름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이죠. 예, 되게 이때부터 되게 큰일 하게 생겼죠. 예, 나란 일 큰일 하게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소화비만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비만 딱지를 떼기 힘든 상태였고 어렸을 때 상태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상태에서 쭉 가다가 어 퀀텀 점프란 건 없었어요. 이제 거의 1년에 10kg씩 쭉 쪘던 것 같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학교 시절이죠. 네, 중학교 시절. 중학교 때는 체중 변화가 막 그렇게 극심하진 않았어요. 예.
초등학교 시절 진짜 이렇게 극심하게 이렇게 체중 변화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중학교 때 그래프는 좀 완만하죠. 중학교 때는 그냥 꾸준히 살이 쪄 있었고 꾸준히 운동을 했고 꾸준히 이제 열심히 좀 뭐랄까요 시골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체중 변화 크게 없습니다. 실상 이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큰 도시로 이제 운동을 하려면은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넘어가질 않았어요. 네, 이제 습기도 없고 그때 운동을 막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서 유도나 레슬링 이쪽으로 이제 시험 선수들이 많이 넘어갔었는데 저는 그냥 학업에 좀 더 열중하고 그런 시골에서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죠. 고등학교 1, 2학년 초반 시절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잘 지냈어요. 정말 살은 좀 쪄 있었어도 성격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학우 관계나 아니면 선후배들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대외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방송부 활동도 하고 연극부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 이과 준비를 하면서 수리는 항상 1등급을 맞을 정도로 나중에 이제 제가 바라는 그런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도 충실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제가 제 블로그에도 언급했지만 블로그 링크를 띄워 놓을게요. 네, 블로그에서 글을 읽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때 제가 큰 상처가 될 일이 있어서 이때 갑자기 퀀텀 점프를 또 합니다. 이때 저는 히키코모리였어요. 은둔형 외톨이였고 이때 이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게임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이후에도 게임 쪽 업계에서 일을 했지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어렸을 때 게임은 달고 살았어요. 게임은 꾸준히 열심히 재밌게 보고 e스포츠는 꾸준히 보고 즐겨 했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은유의 외톨이가 되면서 활동량은 줄어들고 먹는 양은 했을 때부터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설탕, 뭐 커피, 이제 커피도 믹스 커피, 막 라면, 막 자극적인 건 다 때려 박았습니다 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몇 킬로까지였냐? 150kg까지 찝니다.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사진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게 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제가 민증을 찍어야 됐었는데 이때 제 사진입니다. 예, 무섭죠? 아무도 저 못 건드렸어요. 네, 이때 맨날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운동 외톨이 생활도 했고 학교는 나갔죠. 학교는 나갔는데 가서 잠만 자고 왔습니다. 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우울해 보이죠. 그냥 사람이 많이 처져 보이고 그냥 삶의 목적 자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청소년기라서 사춘기이기도 했고 그런 때여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되게 동물적으로 살았죠. 네, 동물적인 감각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진짜 극도로 살이 많이 쪘던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18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전 연년생, 빠른생이어가지고 1월생이다 보니까 제가 18살 이제 겨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블로그에 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블로그 글은 발췌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150kg 나왔고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살면 안 되겠다라는 큰 그런 뭐랄까요 무의식에 그리고 자의식 해체가 일어날 만한 큰 사건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 외에는 사진이 많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저를 미워했거든요. 저 자신을 싫어하고 예, 그런 이제 제가 항상 비만이었기 때문에 비만 관련된 그런 상처받을 일들은 다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놀림도 많이 받고 뭐 선배들한테 그런 놀림도 많이 받고 정말 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150kg 때 마지막으로 기념이라긴 좀 그렇죠. 이제 나 뺀다라고 딱 마음 먹었을 때 마지막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이어트가 사실 저의 첫 시작이었죠. 네, 저의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다이어트는 사실상 그렇게 뭐랄까요, 제가 지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 다이어트에 대해서 혹은 이제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초중학교 때 봐온 대로 그냥, 초등학교 때 이제 대회를 나가려면 체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뺍니다. 먹는 양을 거의 안 먹고요. 그리고 수분을 계속 뺍니다. 예, 계속 걸어 다니거나 계속 움직여요. 예,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수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 보조제 이런 것들 먹어서 체중을 뺐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서, 이때 저는 세 달 정도, 세 달 정도 포카리스 웨이트 외에 일절 먹질 않았습니다. 쉽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외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탈진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있었어요. 예. 이때 했던 운동이 뭐냐면은,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그래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 8시에 저를 산에 데리고 1시간씩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중학교 뒷산이었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 제 체중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죠. 가다가 걷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점차 그걸 지속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쭉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엄마한테 되게 감사하죠. 투덜대기도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때 했던 다이어트는 이온음료 섭취와 운동, 산타기였습니다. 그것 빼고 한 게 없어요. 이때 3개월간 해서 몇 킬로 뺐냐? 제가 50kg 뺐습니다. 100kg를 만들었어요. 쉽게 100kg를 만들고 나서 군입대를 하려면 95kg까지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너무 전 항상 현기증에 시달렸고,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서면 그냥 머리 핑핑 돌아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그냥 먹은 게 없으니까. 이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새끼를 먹습니다. 새끼. 새끼가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활동량을 늘려요. 이때부터 이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사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면사무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살을 95kg까지 빼고, 다행히 4급, 네, 4급 만태성 비만인가? 이런 비만인데 4급을 받아가지고 제가 드디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군대를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군대에 가서 진짜 뭐 사실 저 때만 해도 선임들 눈치 보면서 운동해야 될 때라서 눈치 진짜 보면서 정말 사회성 없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저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막 군대 막 제 자리에 물 뿌려놓거나 제 신발에 물 뿌려놓고, 왜냐면 저는 운동을 했거든요. 네,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같이 근무했던 22사단의 그런 부사관님들이 고맙게도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 한두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운동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지금 이쪽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제가 7사단 들어가가지고 처음 신병 이제 사진 찍을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네, 사진 이렇습니다. 귀엽죠? 애때네요 진짜. 많이 어렸죠. 왜냐면은 18살에서 19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빠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약간 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소대 자체가 좀 되게 특수한 소대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그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이제 받으러 온 형들, 막 30살 넘어서 온 분들이나 저처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생활관에서 저는 생활했고, 그때 정말 이쁨 많이 받았죠. 정말 고마운 형들이었고,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물에서 21살 사이에 7월에서 8월달, 그러니까 7월 23일 전역을 했는데, 그때 73kg까지 떨어뜨립니다. 네, 73kg까지 떨어뜨려서 좀 극단적으로 뺐죠. 이때도 변비에 엄청 시달렸어요. 먹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하는데 먹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문제였던 부분은 영양 섭취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저의 문제는 항상 영양 섭취였고, 나중에 이 이후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봅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하셨던 것 중에 이제 모든 다이어트는 다 해봤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 사이에, 여기부터 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뭐가 문제였냐? 영양. 그 영양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 영양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러고 나서 저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네, 사회생활 시작하고 뭐 이 일 저 일 다 했죠. 뭐 식당 일도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지금 헬스장 이쪽 영상 이쪽 사진 보여 헬스장 트레이너. 근데 CS 업무를 받다가 보면 뭐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헬스장 이제 아침 새벽 6시에 문 열고 문 닫는 일도 해보고 이때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 쪽으로 더 관심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크로스핏을 배우기 위해서 대전에 그때 처음 있는 박스에 가가지고 이때도 막 되게 뭐 고시원에 계속 살면서 예, 돈 한 푼 없어가지고 계속 빵 먹으면서 제 알바하던 빵집에 있는 빵 먹으면서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처원경찰하고 이랬던 나이 때입니다. 이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좀 뭐랄까요 어느 정도 먹는 것도 충분히 영양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고 음,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그런 이제 개념도 알게 돼서 건강하게 이제 나름 건강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가 85kg 대예요. 네, 전역하고 이제 체중 증가가 쭉쭉쭉쭉 되면서 뭐 사실 보면은 군살이 여전히 있는데 이때 이제 헬스장 일을 하면서 예, 열심히 운동을 했었죠. 근데 이때도 사실 뭐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냥 먹어야 힘이 난다. 그리고 예전에 안 먹었으니까 그냥 최대한 밸런스 있는 음식을 먹는다. 뭐 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운동을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던 때가 이때. 네,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게 돼서 크로스핏 박스에서 하루에 이제 와드라고 하죠. 이제 성인이 하루에 하나 정도만 해도 버거운 운동량을 전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까지 했습니다. 이때 크게 다쳤어요. 이때 크게 다치면서 이제 저가 다시 이제 게임 쪽으로 입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살이 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다음 이제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체중이 90으로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체중이 거의 유지가 됐어요. 80kg, 80에 85kg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25대던 딱 24세, 5대던 이때 다쳐요. 제가 광배근을 크게 무리하다가 이때 이 대회 준비하다가 다쳤어요. 네, 엄청 크게 다쳐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서울에 여동생 집에서 주말마다 자면서 재활운동 처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e스포츠 쪽에 계속 인사드렸던 이 사이에 참 많이들 있었는데 e스포츠 프로게이머 선수로도 활동을 했어요. 게임을 워낙 잘했어서. 네, 근데 그때 인사했던 감독님한테 이때 서울의 재활운동 처방사 자격증 따라고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때 이제 스카우트 됐죠. 한번 해보자. 이때 이제 살이 팍 찌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술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고 더욱이 그런 저의 고정관념을 깨주고자 하는 부분이 더 컸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념을 깨기 위해서 저한테 했던 행위가 술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때 이제 제 체중이 어, 엄청나게 네, 계속해서 이제 비만이죠. 운동은 이때부터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수 관리하는 지도자 일을 했기 때문에 못했고 이때부터 이제 100kg, 90kg 막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닭가슴살 먹고 빼고 뭐 일일 일식하고 뭐 아예 그 무탄 다이어트 하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서 술 먹고 막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면서 결국 저는 105kg까지 돌아갑니다. 다시 0.1톤을 돌파했죠. 이때가 이제 제가 28살, 29살까지만 해도 성과가 굉장히 잘 나다가 29 때는 이 시점 있죠. 105kg까지 셨던 이 해에 제가 정말 많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못 살았던 해이기도 하고 잘못 살아왔던
그런 습관과 행위들이 약간 좀 되돌아온, 네,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약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언제? 29에서 30 됐던 이때. 네, 이때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했죠. 고구마, 그러니까 탄단지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중국어 공부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계속 이제 고구마 닭가슴살을 이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 먹냐? 전 지금까지 계속 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매크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구마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사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고요. 쉽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비만이었고 이때 좀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고 피크를 찍었고 150kg에 정말 잘못된 지식으로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죽 같은 게 다 늘어져 있어요. 사실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 나이테가 여기에 다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좀 되게 적지도 좀 많이 쳐져 있고 살에 보면 다 튼 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 튼 살입니다. 그리고 20살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사실 저는 이쪽 아래쪽 배 쪽에 수술을 했어요. 네. 처진살이 너무 많아 극심해가지고 당시 700만 원인가 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죠. 네. 보면 온몸이 다 튼 살이에요. 네. 다 텄죠. 자세히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혐오스럽긴 합니다. 네. 다 튼 살입니다. 이 정도로 저는 과체중이었어요. 다리 쪽은 그래도 이제 좀 덜하죠. 네, 덜한데 다 튼 살입니다. 이렇게 저는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게 지금의 제 모습이고, 그래서 네, 쭉쭉쭉쭉 지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67.5kg까지 만들어서 대회 출전을 함으로써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로서 다이어트를 극도로 끌고 가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주변에 많은 감사한 분들한테 운동도 많이 배우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제가 체중을 이때까지 이 시기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소화비만이었고 꾸준히 살이 찌는 상황이었고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제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큰 시기인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채널에서 제가 다이어트 상담가이자 코치로 활동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시기 때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시적인 본능 때문에 영양분을 비축하고자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마구 먹는 행위를 하는 것도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큰 뭔가의 사건이 있거나 계기를 통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은 정말 본인이 먹는 걸 좋아해서 항상 그런 체중이 높은 사람들은 드물어요. 뭔가의 좀 큰 사건과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가로서 그런 부분을 항상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부분과 자의식의 해체를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때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뭐 무지방, 뭐 닭가슴살만 먹는 거, 뭐 원푸드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구간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사실 이때는 좀 옳게 좀 식단을 했더라도 이때는 이제 제가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영양적인 부분에 많이 의지를 했는데 이 구간에 안 해본 키토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일일 일식도 해보고요. 정말 별의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신기한 거는 사람은 역시나 예, 동물이다. 그리고 어, 현대 과학 자체가 굉장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뭐 물만 먹어 살찐다, 뭘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다 저 사람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잘 섭취하고 큰 블록의 그런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비타민, 무기질 잘 섭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활동하는 총 대사량보다 많이 먹느냐 혹은 적게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단순하게 살이 찌고 말고가 결정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영양학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운동보다는 식이 섭취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지도하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도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약간 체중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1번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거는 제가 좀 전에 그래프를 보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대한 설정이나 다이어트를 얼마 동안에 성공했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신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설정 혹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자기의 신체 컨디션에 맞게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이어트의 정확한 성공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볼륨이 큰 어, 이런 칼로리가 높은 이런 이제 블럭군의 총 칼로리와 나의 활동 대사량 그리고 기초 대사량 합친 일일 총 대사량의 대비값 누가 더 뭘 더 많이 먹냐 활동량이 많냐 혹은 더 섭취하는 양이 많냐 이거에 대한 시소 싸움에서 섭취하는 양 자체가 활동량보다 좀 더 줄어드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네. 요요적인 부분, 요요적인 부분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지. 네. 방법은 그렇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 그리고 꾸준한 영양 섭취. 결국 답은 꾸준합니다. 네. 이 꾸준함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영상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체중이 어떻게 변화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겪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실 테고 저는 또 언제든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어떠한 질문이든 간에 그게 운동이 됐든 영양학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들어드리고 답변을 드릴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과 이런 경험이 있어서 현재 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저는 밉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주고 있고 정말 아껴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특히나 제 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때문에 이런 과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행동과 습관들을 가득 채운 저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상담가이자 코치인 꾸준히 되었고요. 앞으로도 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가진 탤런트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뿐입니다. 네, 방법론 많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진다, 살이 찐다, 어떻게 해야 한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다 맞아요. 그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네, 정답은 꾸준입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오고 싶으시면 꾸준히 그거를 실천하시고 그 과정에서 오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본인이 내리시든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든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더 발전해 나가실 거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저희 채널의 이름이 꾸준인 이유입니다. 결국 꾸준함이 답입니다. 꾸준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함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그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꾸준 정재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저의 체중 변화와 일대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유드릴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나라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동기를 얻으셨던 분이 있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긍정한 챌린지 하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 목표 설정 그리고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꼭 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 드릴 수 있는 기버 정혜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